자, 208페이지 읽어볼까요? 자살 시도 부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이제 구장 분리하기라는 중요한 챕터에서 자살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래서 29세 싱글인 루이가 나오는데 관리자도 나오고 루이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루이 파트는 제가 맡을 거고요. 치료사 부분을 혹시 자살 부분이니 유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험이 많으신. 네, 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이 내용 뒷부분 211페이지 그리고 212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치료사와 내용을 맡아주시고 제가 루이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살 시도 부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살 시도 부분들은 사전 예방적이고 달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출구는 있어요. 사후 반응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죽을 때야. 여기 얘가 있습니다. 루이의 위험 요인. 루이는 29세 싱글이며 생물학적 성별을 반대하는 포르투갈계 미국인으로 치료받으러 와서 사회적 고립과 관계에서의 과민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도 저를 실망시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한데 누군가 실망한 듯이 보이면 곧바로 저는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실망을 견디지 못하는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가깝게 느껴져요. 즉, 그 부분이 섞여 있다. 공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말인가요? 공간적으로요. 머리 왼쪽을 쓰다듬는다. 여기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군요. 누군가가 실망한 듯이 보일 때 그 부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공황 상태가 돼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제가 자다 깨면 일어났던 낮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요. 그런 다음엔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이 죽기 좋은 시간일 거야. 당신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목소리가 저한테 소리쳐요.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저희 아버지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뭐라고 소리치는데요? 제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나빴다고요.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당신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서 행동하는 아버지인가요? 이건 제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제 부분이요. 그 부분이 지금도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나요? 루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이 소리치는 것을 중단하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멍청인 것이 걱정이에요. 가로막으며 저는 이 부분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겠어요? 잠시 후 루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보셨어요? 루이 씨? 그 부분이 망치예요. 망치는 망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완벽해야 한대요. 만약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보통 완벽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는요, 안 좋아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게 누구인가요? 아버지는 화를 내시고,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게 되고, 제 여동생이 제 멋대로 행동하니까 동생들의 선생님들이 또 언짢아하게 되고, 음, 도미노 효과와 같네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도 될까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당신은 자신을 어느 정도 믿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죽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망치는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망치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완벽해지기를 바라죠.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완벽해지라고 저한테 계속 세게 망치질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나요? 하하하. 그 부분이 피곤해하기는 하나요? 루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이 한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잠시 망치를 내려놓고 당신과 자살 시도 부분을 만나볼 수 있는지요? 좌우 반응적인 소방관 부분들, 특히 자살 시도 부분들을 포함시킨다. 생각해 본다. 음, 그런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회의 테이블에서 만나보세요. 좋아요. 그들이 당신을 보고 있나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또 말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망치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역동을 이끄는 비판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자살 시도 부분은 망치의 비판에 반응하고 있다. 망치가 도와주질 않네요. 망치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루이는 어깨를 끄덕인다. 호기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루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망치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나는 망치의 동기에 대해 질문한다. 저라고 하네요. 이것은 망치가 루이를 성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치는 자신이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한 명의 주방자를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망치는 당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든 연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주방자다. 그 부분은 언제부터 그 일을 했다고 하나요? 아마 제가 6살이나 7살이었을 때부터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 아이에게 당신 옆으로 앉으라고 요청해 주세요. 망치와 자살 시도 부분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뒤에 읽을까요? 예,
루이의 자살 시도 부부는 내면 비판자인 망치에 반응하고 있었던 추방자인 절망을 느끼는 순간 바로 뒤이어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비판자들에게 그들이 성공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들이 작은 승리를 언급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피곤한 느낌만 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때가 도움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에 반해서 루이의 자살 시도 부분과 같은 소방관 부분들은 단지 단기적인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방관 부분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끌어들여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감정을 내담자의 참자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자신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담자의 참자가 관리자들에게 누그러뜨려 달라고 요청할 때 소방관들이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들과 소방관들 모두 내담자의 참자가 추방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소방관이 누그러져야만 자신도 누그러뜨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동시 단계적 축소를 협상합니다. 네. 거기에서 동시 단계의 축소, 동시 단계적 축소라고 나오죠. 음.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Simultaneous de-esca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무기를 해제하고 무장 해제하고 뭔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참고문헌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양극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두 개의 적국이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뭐 전쟁처럼. 그럴 때 양극화되어져 있는 두 부분이 너가 먼저 내려놔. 아니야, 네가 내려놔. 뭐 이럴 때 같이 simultaneous 같이 동시에 내려놓고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분리하기와 의지를 좀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아담도 나오고 아담의 존재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읽어볼 거고요. 치료사 부분을 변미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앞과 뒤도 좀 부탁드립니다. 분리하기와 의지, 모든 부분들이 분리될 수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유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호자들은 현상 유지의 한 방법으로서 종종 습관을 이유로 갖다 댑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논의하겠지만 습관은 보호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던 우려 사항들을 덮어놓는 것입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담. 59세 몰도바 유대계 미국인인 아담에게는 질문이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던 시점에 가까워질 때마다 잠들게 만드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졸려하는 부분이 기꺼이 분리되어 당신의 4살짜리 아이를 돕도록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담 씨? 눈이 아래로 처지면서 할 수 없대요.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4살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 졸려하는 부분이 당신이 깨어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눈을 감으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신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몸을 앞으로 숙인 채로 머리를 감싸고 막 두피를 문지른다. 그런 다음 고개를 젓고는 일어나 앉아서 눈을 뜬다. 좋아요. 정신이 드셨나요? 제정신으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존려하는 부분이 우리와는 솔직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그 부분이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의 허락 없이는 4살짜리 아이에게 가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존려하는 부분은 당신이 지금 지금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깨어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아세요? 당신은 항상 졸린가요? 아담은 고개를 젓는다.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잠이 드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보통 낮에 갑자기 잠들지는 않지요? 아담은 고개를 젓는다. 그래서 졸려하는 부분이 때때로 당신을 재우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정서적으로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4살짜리 아이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여전히 당신을 재울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말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제가 잠이 들어서 부모님이 저를 치료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존려하는 부분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네요. 음, 그 부분이 자신이 바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몇 살인가요? 5살이요. 만약 그 부분이 더 이상 당신을 재울 필요가 없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하려 할까요? 노는 걸 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존려하는 부분은 4살짜리 아이를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재우지만 만약 4살짜리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면 존려하는 부분은 이제 놀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먼저 당신을 만나서 그게 좋은 계획인지 결정하고 싶어 하나요? 우리는 4살짜리 아이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내면의 주의를 기울인다. 네. 극단적인 보호자들은 항상 다른 부분들과 집중 조명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아무 상황에서나 잠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탈억제, 잠듦, 약물 사용, 해리, 폭식과 구토, 짜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흔히 그리고 여전히 학교에서 기능하고 직업을 가지며 저녁을 준비하고 운동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만들고 책을 쓰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부분에게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내담자의 삶이라는 현재 맥락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아담의 참 자아는 실제로 자신의 4살짜리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그것이 과거에는 타당했으며 이 보호자가 여전히 추방자와 함께 과거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네, 재밌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 분리하기와 소방관 계층이라는 부분도 좀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안이라는 내담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안을 해볼 거고, 치료사는 최용수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읽으셨는데.
네, 앞과 뒤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분리하기와 소방관계층. 소방관들은 사후 반응적이고 종종 충동적이거나 강박적이지만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평일 중간에 산책을 하고 싶은 충동,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너무 더워지면 곧 자전거를 타고 산들 바람을 맞으며 달릴 것이라는 생각,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후에 식사를 하는 즐거움같이 우리의 소방관 부부들은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사회 또는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에 무게를 둘수록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다른 필요를 대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당황하여 이에 대해 비판적이 되면 소방관들은 그에 상응하여 대응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입니다. 만약 TV를 한꺼번에 몰아보더라도 관리자가 불어넣는 수치감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다음 조치는 TV를 보면서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섹스 파트너를 찾으러 이술집, 저술집을 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이안의 절망. 이안은 50세의 싱글, 시스젠더 도박 습관을 가진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동부 해안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외곽으로 이사를 하였고 대부분의 삶을 황야에서 정처 없이 여행을 하며 보냈으며 처음에는 자신의 열정을 도모하기 위해 잡일을 시작했으나 결국 가이드를 직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안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저는 네바다로 차를 몰고 가서 다시 주말을 도박에 베팅하면서 보냈어요. 왜 이 시기에 그러시나요? 오리건주의 기온은 46도예요.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죠. 캘리포니아는 불타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대재앙의 오렌지색이에요. 제가 재밌게 놀면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이 재미있었나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차를 들이박을 나무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나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젠장, 콘크리트 고가도로를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한 씨, 당신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게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군요. 네, 맞아요. 이제 도박과 자살 시도 부분들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때때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음, 당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짓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몽유병 환자처럼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도박하는 부분이 당신의 놀라움과 슬픔을 가라앉도록 만드나요? 이하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슬퍼하는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그 부분이 감지되나요? 제 심장에서요. 이안이 기후재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땅과 야생동물에 대한 재앙을 찬찬히 살펴보며 놀라고 슬퍼합니다. 제 임무는 그가 자신의 슬퍼하는 부분과 연결하여 그 부분을 위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의 소방관들이 장악하여 그를 파산시키거나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극단적인 도전과 함께 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용기와 위로가 필요합니다.